안녕하세요. 리오라 여성의원 조현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임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자궁내막증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궁내막증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자궁내막증의 유병률은 가임기 여성의 한 10에서 15% 정도로 상당히 좀 흔하게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난임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한 25에서 30% 정도 자궁내막증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자궁내막증 환자분 중에 한 30에서 50% 정도는 난임 환자이기도 합니다. 자궁내막증이 난임 원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자궁내막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궁내막이 성질이 바뀌면서 바깥쪽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 골반강 안에 안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포의 물질의 변화, 배식세포, 사이토카인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생식기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 나팔관, 자궁내막, 복강안 이제 여러 군데에 만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정상적인 나의 생식기 계통을 흔든다. 이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심하게 뭐가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미세한 변화들로 인해서 난자의 질이 좀 안 좋거나 나팔관이 좀 떨어지거나 착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궁내막증 중에서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골반강 안에 해부학적인 구조가 이렇게 꼬이고 뒤틀리고 하면서 통증도 심해지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궁내막증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궁내막증이 난임의 단독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이 의심이 되면 저희가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난소 상태, 나팔관 상태, 또 그 외에 정자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임신을 빨리 할 건지를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내막증도 중증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통 자궁내막증의 중증도는 저희가 수술로 했을 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장에 독감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궁의 정상적인 모양, 난소의 상태, 나팔관의 상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자궁내막증의 그 병기 자체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1, 2, 3, 4기로 돼 있고요. 1, 2기는 경증, 3, 4기는 중증 자궁내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외래에서 난소에 혹이 있는 자궁내막종 환자분들은 보통은 3기 이상으로 중증 자궁내막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력과 관련돼서는 가입력 관련 인덱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의 소견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의 나이, 그다음에 난임 기간, 여러 가지 수술장 안에서 나팔관 상태, 난소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 환자가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얼마나 자연 임신율이 될지를 보는 그런 인덱스인데요. 그런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상에서는 조금 더 빨리 적극적인 임신 시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임신은 어떻게 시도하나요? 예전에 내막종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혹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자연 임신율을 높이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질병 자체는 어쨌든 한 번 수술을 한다 해도 계속 재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복적인 수술로 인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진짜로 내가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다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내막종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빠른 임신을 권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방법의 하나로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가 나이가 많거나 난임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그 외 나팔관 기능의 이런 것들이 다소 떨어질 때는 자연 임신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체외 수정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조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은 언제 하나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이 너무 커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혹시 악성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자궁내막증은 그 특성상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생리통도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심한 골반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제 깊이 있는 병변들을 제거함으로써 증상 완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통증을 경감하기 위한 수술 자체가 가입력 자체를 높이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 자궁내막증의 경우 체외 수정 시술 시 어떠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요?
중증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난소 기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난자 채취 개수가 좀 줄어들거나 실제로 채취된 난자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2차적으로 수정률이나 착상률도 조금은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주기 취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연속성 하에 초기 유산이나 자궁의 임신의 빈도가 약간 높아지거나 이제 체외 수정으로 인해서 시술을 하고 임신이 됐는데 출생까지 가게 되는 그 비율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제 보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은 호르몬과 관련 있는 질환이라는데 체외 수정 시술하게 되면 더 심해질 수 있나요? 자궁내막증 첫 번째 수술 당시에 굉장히 심했던 경우에는 재발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가 있고요. 통증이 심했던 경우에도 역시 재발률이 높습니다. 아무런 추가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재발률은 보통 5년에 40에서 50%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임신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체외 수정 시술을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질병 자체가 경과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외 수정 시술 자체가 자궁내막증의 재발을 더 올린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임상에서 많이 보는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병원을 잘 찾아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빨리 임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이고요. 혹시 초음파상에서 자궁내막증 같은 게 있다고 의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제대로 상담을 받으시고 앞으로 임신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